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생분들도 아름다운 소리로 음악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여기 밑에 무슨 암호처럼 보이는 이 그림을 통해서요, 어떤 곡을 여러분들이 치시더라도 아름답게 해석하실 수 있는 일종의 공식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방법은요, 보통 취미생분들이나 독학으로 하시거나 초보인 분들에게는 좀처럼 알려주지 않는 그런 사실들이고요.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교정을 해주지 않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터득하셔서 각자 치고 있으신 다른 곡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다가 열심히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소리와 해석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곡은요, 보로딘이라는 러시아 작곡가의 프로비지안 댄시즈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첫 소절인데요. 한번 왼손에 이 간단한 코드들을 넣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ready, go. 요런 멜로디의 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국적이면서 아름답죠. 그래서 오리엔탈적인 그런 느낌도 있는 그런 곡인데요. 되게 멜로디가 유려하고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이런 곡에서 우리가 빠른 곡일 때도 phrase, 그러니까 문장이 있고요. 느린 곡에서도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필요한 그런 문장 형태의 긴 phrase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곡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첫 번째 암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꽃과 나비를 그렸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부분에서 첫음을 특히 치실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요. 이걸 만약에 랄라미 이렇게 노래 부르면 갑자기 태권도 격파하듯이 랄라미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랄라미 노래가 쭉 펼쳐지는 것처럼 부르는 것처럼 펼쳐지게 부르는 것처럼 꽃에 마치 나비가 부드럽게 랜딩, 그러니까 도착을 하는 것처럼 첫 소리를 다가가듯이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첫 도입부가 되게 부드럽게 진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라라는 의미 꽃이고요. 꽃 위에 우리가 나비가 이 손이 되어서 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건반에 이렇게 손을 준비할 때도 그냥 빡빡 이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뿐하게 들어서 부드럽게 미끄러지겠죠. 특히 엄지손가락은 얘가 근육이 많은 굉장히 힘이 센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잘 다뤄주지 않으면 자기가 원래 근육맨이에요. 그래서 그냥 빡빡 힘이 가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달래주듯이 살짝 내려주는 이런 둥글리는 터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나비라고 생각하고 꽃 위에 앉아볼게요. 1, 2, ready, go.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엄지 근육이 많다고 힘 자랑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살 달래주듯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쳐줬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 프레이즈가 끝나요. 문장이 끝난 거죠. 그래서 플로비짠 댄스를 치고 있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마무리를 한다 치면 쳤잖아요. 그러면 끝 멜로디를 치고 나서 얘를 나비처럼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들어줄 때도 이렇게 팔사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이 손끝에서 풍선이 달린 것처럼 얘를 서서히 빼서 올려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제가 이제 책 작업했던 거에도 사람이 풍선 달고 날아가는 그런 그림을 또 그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뿐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로켓을 발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날아갈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끝에 소리가 사르르르 이렇게 남아야지 빡 이렇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음을 받쳐줘서 작게 받쳐줄게요.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출하는 것과 이렇게 해주면 벌써 음악이 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음악은 계속해서 울리면서 길게 길게 퍼지는 게 아름다운 연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첫 음을 다가갈 때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나비처럼 사뿐하게 들어줄 때 스르륵 들어준다. 로켓트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금 제가 별을 반짝반짝 그려놨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구사할 때, 저는 이런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단어에 좀 꾹 단어를 눌러주는 듯이 하면서 강조를 해주잖아요. 좀 더 크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프레이즈를 보시면, 라라란, 제가 표기는 안 했지만, 여기가 일종 제일 하이라이트, 강조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라란 디리리리리리, 여기도 제가 별을 그려놨죠.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환해지는 그런 순간에다가 별을 그려놓고 여기를 기대듯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음을 갖다가 그냥 꿀밤을 꽉 주는 것처럼 치는 게 아니라 지그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환해지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음을 하나하나 좀 소중히 다루는 것처럼 쳐주는 거죠. 그럼 얘도 그냥 5번이다. 삑 하고 치는 게 아니라 밀어줘서 위로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음을 밀어내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뚝 끊어지게 갑자기 액센트 붙은 것처럼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문장에 최소한 중요한 하나의 음을 환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비 날리고, 얘도 지그시 밀어주려면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손목이 높으면 안 돼요. 보세요. 이거 꽃기호 같잖아요. 이렇게 꽃기호 이렇게 딱 굳어져 있으면 얘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약간 낮게 잡아주면 낮은 상태에서 푸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항상 특히 치실 때는 음을 자꾸 위로 둥둥 떠올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냥 뚝뚝뚝, 이게 타악기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위로 계속 울려주는 작업이에요. 울려주죠. 여기도 나비를 날렸겠죠. 왜냐면 긴 문장의 끝이니까요. 그러면 여기도 미시라솔 이렇게 안 치고, 그러니까 음이 꼭 위에 있다고 되게 큰 건 아니거든요. 프레이즈의 시작이고 음이 흘러내린다고 생각되면, 코드를 잘못 쳤네요. 이런 식으로 노래를 쭉 끌어준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이게 정말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이 보시고 되게 세밀하게 짚어주시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이게 손목을 일면 흔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긴 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리리린, 여기도 상대적으로 긴 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은 음들, 흘러가는 음들이 끼어 있을 때, 이런 음들을 칠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위아래로 흔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피아노는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덜덜덜덜 흔들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때 노래가 되게 연결이 좋으려면 이런 짧은 음들이 중간에 껴있는 것을 지나갈 때 손목을 옆으로, 좌우로, 옆으로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 움직여주고 위아래로 안 움직이는 게 굉장히 노래의 그 퀄리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쳤죠? 그 다음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오히려 힘을 주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얘를 약간 지그시 눌렀잖아요.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옆으로 흘러가지 덜덜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차를 그려놓은 이유도, 차가 굉장히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가면 물론 이렇게 맞춰서 차가 좀 이렇게 충격은 받겠지만 어쨌든 가긴 가겠죠. 하지만 결코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탔을 때 차의 승차감이 좋진 않잖아요. 계속 막 이렇게 천장에 머리를 박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얘가 되게 부드럽게 윤기나게 흘러가려면 이런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거의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게 노래를 멋있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덜덜덜 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죠. 그 다음에 자, 요런 데가 또 짧은 음이잖아요.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크게 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주 오밀조밀 노래하는 것처럼 섬세하게 오히려 치는 게 노래적으로는 퀄리티가 훨씬 좋다.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에 맞춰서 우리가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아까도 여기서 고음에서 시작은 했지만 우리가 무조건 음이 올라간다고 커지고 내려온다고 작아지고 이렇게만 하다 보면 이렇게 고음 올라갈 때 막 생목으로 으악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음이 올라가긴 했는데 오히려 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되게 괴롭게 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가수분들도 노래 부르다 막 일명 삑살이라고 하잖아요. 음이 꺾이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고음을 올라갈 때 좀 밀어주듯이 부드럽게 내면 더 멋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삑 하고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아까 별처럼 밀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반짝반짝. 그 다음에 여기도 자연스럽게 작아지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추럴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자연스럽게 별이 반짝반짝 해야 되니까 커지겠지만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음에 따라 또 줄어들죠. 그래서 음이 상행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이 별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그냥 막 으악 그래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음들은 기대듯이 쳐주고 이렇게 시작하는 음이 높더라도 무조건 큰 소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게 조절하면서 들어가고 이런 샘여림들도 노래를 하면서 거기서 제일 자연스러운 소리들을 찾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노래를 불러보시는 거예요. 저도 노래를 잘 부르진 못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연결되고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가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라란 이렇게 부르지 랄라 미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우리 목소리는 본능적으로 계속 이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라란 리리리리리리리 이것도 라라란 이렇게 부르지 라라란 이렇게 목에다 힘 안 주잖아요. 그리고 라리리리리린 라라란 길게 빼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해서 라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라리리리리린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믿고 이런 법칙들도 이용하지만 결국에 나 이거 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본인의 목소리로 직접 노래를 해보면서 음의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타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노래하는 실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든 피아노로 노래하는 것이든 두 개 다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좀 이색적인 멜로디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플로비지안 댄스를 가지고 해봤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직접 치시는 곡에다가 이런 원리들을 적용하실 때 진짜 2배, 3배 실력이 느실 수 있거든요. 꼭 그렇게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